그래서 5장에 이제 서블릿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층 구조, 그러니까 서블릿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클래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바 시간에 자바 클래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바 클래스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블릿이라는 게. 그리고 이름을 이제 사실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클래스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상속이라는 거, 예, 용어 아시죠, 그죠? 상속 물려받는 거. 그래서 서블릿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면 그게 이제 서블릿 클래스가 되는데, 그러면 서블릿 클래스가 되면 뭐가 좋으냐?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클래스 가지고. 예. 통캣 여러분 설치하셨잖아요, 그죠? 통캣. 통캣을 통해서 이제 이 서블릿 클래스를 접근해서요. 예, 서블릿 클래스한테 자 일을 이제 시키면은 이 클래스가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사람 대신에 일을 이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서블릿이 이제 실행한 결과를 실제 HTML 문서 코드로 생성을 해서 실제 이제 브라우저 단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5장에서는 브라우저 단으로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자바 프로그램처럼 콘솔 창에 서블릿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블릿 이제 클래스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메소드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순서를 움직이고 이런 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콘솔 창에다가 결과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형태로 막 결과 나오고 이걸 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이게 처음에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블릿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고요. 예. 이제 초창기에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적 페이지가 있고 동적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정적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웹 페이지 만들 때 정적 페이지에서 쓰는 기술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가지고 정적 페이지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정적 페이지 만드는 기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바의 이 서블릿, 예, 형태 이제 이런 이제 클래스죠. 서블릿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서블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동적 페이지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서블릿에서 그 HTML 코드, 그다음에 뭐 스타일 시트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런 것들을 코드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 쪽으로 그 결과값을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서블릿을 웹 프로그래밍 한다 하면 초창기에서는 서블릿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서블릿 교재가 여러분들 자바 교재처럼 또 있어요. 서블릿 쪽만 다루는 교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처럼 두꺼운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이제 내가 웹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바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공부한 다음에 또 서블릿을 또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블릿까지 공부를 해야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블릿이 중간에 계속 사용된 건 아니고요. 서블릿이 웹 페이지 만들어 오면 이게 작성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웹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 세 가지 삼총사 말씀드렸죠. PHP, ASP, JSP 이런 게 있는데 이 서블릿을 이제 가지고 동적 웹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코드도 길어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PHP나 ASP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막 만들 수 있고요. 구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이는 시간도,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만드는 것도 쉽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자바 진영에서는 자바는 배우기도 까다롭고 힘들고 정확하게
그 또 배워가지고 잘하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시간이 또 걸리고 한데 또 서블릿 또 배워야 되고 그죠?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이 코드도 ASP나 PHP에 비해서 코드가 되게 길어져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코드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언어에 이제 밀리니까 이제 JSP라는 걸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JSP.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서블리스 쓰다가 야 이거 불편하다.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JSP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때는 자, 웹 프로그래밍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자바를 배우고 나서 초창기에는 서블리스를 했는데 이제 자바를 공부한 다음에 JSP를 이제 공부하는 거야. 서블리스는 건너뛰고 왜? 서블릿보다 더 쉽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똑같은 거를 그죠? 내가 이제 응?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데 굳이 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른 언어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바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JSP를 공부를 했어요. 쭉. 서블리스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서블리스를 또 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서블리 이제 JSP 나왔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프레임워크를 한다고 그랬죠. 프레임워크에서 제 서블리스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바 시간에 자바 배운 거하고 서블리 시간에 서블리 배운 거하고 JSP에서 JSP 배운 거하고 다 사용되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서블리스를 예전에 이제 이렇게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 자바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자바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블릿 건너뛰고 JSP를 했어요. 예.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구현할 수 있으니까 왜? 이 JSP가 더 장점이 많거든 서블릿보다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서블리스 쓰네. 그러면 일부분을 이런 이제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 기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교재에 이제 서블릿이라는 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없어요. 예, 계속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배워놓은 거.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보통 이제 개발자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다 이제 그죠? 우리 요리할 때 보면 양념도 요것도 치고 사골도 넣고 또 저기 뭐야 후추도 넣고 또 뭐 설탕도 넣고 뭐 여러 개 막 넣잖아요, 그죠? 예, 뭐 양념 막 할 때 이거 뭐 고춧가루도 넣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이제 프로를 보통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그 소스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분석할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코드가 자꾸 나오거든. 배우지도 않은 게 자꾸 나오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20년 이상 이런 IT 쪽에 개발을 했던 분과 10년 이상 또 개발을 했던 분, 5년 이상 개발했던 분, 3년 이상 개발했던 분이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 좀 좀 간단한 작업을 조금 많은 기간 동안 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고급 인력한테 이런 이제 업무를 시키면 고급 인력이 해야 될 어려운 업무들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입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조금 이제 쉬운 내용들 이렇게 좀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신입은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드 수준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도자기를 만들면 뭐 오늘 하루 체험 학습 가가지고 도자기 만들어 본 거고요.
10년 20년 내도록 도자정만 만드는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눈 감고도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하고 결과물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현업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이 뽑아놨더니 코드 만들어라 하니까 완전 이제 엉망이고 인터넷에 딥해가지고 뭐 어떤 막 이렇게 그 코드 찾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코드만 쓰레기 코드 가져와가지고 막 붙여놓고 막 굴러가기만 해놓고 막 이런 게 너무하다 하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 어려운 코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코드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디서 코드를 주워가지고요 막 붙여놓고 막 이런 것도 하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되게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거지.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이제 IT 쪽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도사들이죠 도사. 예, 신이라고 하죠 신. 신급 이 개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개발 신급 개발자들이 해놓은 그 수준까지 똑같이는 아니지만 신일이 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을 좀 맞춰줄 수가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프레임워크가 나온 거예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틀을 다 신급 개발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신급 개발자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그 틀만 익히면 그 틀에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알맹이만 이제 집어넣는 방법만 알면은 경력 제로인 사람과 경력 10년 20년 사람 그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이제 개발된 결과물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결과물 이제 품질이 다 이제 개발 1년 차도 있을 거고 3개월 차도 있을 거고 뭐 10년 차, 20년 차 있으면 이게 막 편차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프레임워크를 이제 가지고 도입해서 이제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안에 자바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닙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이 내용들 다 들어가요. 프레임워크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XML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세팅 이런 기술들 XML도 들어갑니다.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 안에 그 자바, 뭐 서블릿, 그다음에 이제 JSP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프레임워크만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프레임워크는 이미 이런 기술들을 다 마스터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프레임워크 쪽에 소스 어딘가 가져와 가지고 본인이 이제 해석도 안 돼요 솔직히. 프레임워크 코드 예제에 가져서 실행을 하겠지 따라서. 근데 그 해석도 못 해요. 세부적으로 클래스 뭐 메소드 물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이게 동작되고 안 되고 수정해라 하면 손을 못 대. 그래서 베이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 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이스를 다 해야 돼요. 베이스를 다 갖춰야지 뒤에 프레임워크 쪽으로 가면 이제 다 원활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워크 쪽에서 이런 클래스도 쓰고 이 서블릿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자 기존에 이제 JSP만 뭐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찍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바도 안 배우고 바로 JSP를 하는 거야. 자바도 안 하고 바로 JSP를 공부하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웃기죠? 1, 2, 3, 4도 모르는 게 미적분 책 들고 앉아가지고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진짜로. 왜? JSP 교재에 보면 예제가 있거든. 예제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용 프로그램이 그리 간단한 예제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의 상용 프로그램 코드 레벨의 그런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얕게 해가지고는요 취업시켜줘도 회사에서 오래 못 건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바입니다. 자바. 메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인공은 자바예요. 자바. 나머지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자바를 못 하시면은 다른 거 잘 하시더라도
예, 별로 이제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자바를 잘하시면, 그래서 자바를 잘하시면 이 서블릿도 잘하시고요. 자바를 잘하시면 JSP도 잘하시게 돼요. 예. 왜냐면 얘네들은 다 한통속이거든. 결국에는 서블릿도 자바 클래스 자바고, 저 뒤에 이제 JSP 이제 또 하실 건데, JSP도 결국에는 이게 서블릿으로 서블릿 형태 이제 자바 클래스로 코드로 바뀌어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바를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다 연동이 됩니다. 연동 아시죠? 예, 자바 클래스하고 서블릿 만든 거 하고 JSP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다. 예, 다 막 주고받고 막 이런 신호, 예, 다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프레임워크 쪽에 마무리는 이제 우리 보통 처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도 상당히 이것저것 나왔었는데, 그 지금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은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을 씁니다. 예. 그래서 그 스프링이라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응용 파트 쪽에 이제 배우실 건데, 그 스프링이 지금 현재 그 공공기관에 프로그램 만들 때 다 그거 씁니다. 대부분 다 그거 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전자정부 뭐 만든다 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뭘 하겠어요? 스프링이 자바로 되어 있거든요. 빼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자바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예, 이제 또 이제 그런 그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개념을 익혀서 실제 이제 그 룰이 있습니다. 규칙 같은 거 이제 배워가지고 또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바라든지 서블릿이라든지 JSP라든지 DBMS라든지 이런 개념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셈 뺄셈 곱셈 이것도 못하면서 미적분 들고 앉아가지고 푼다고. 예,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요 서블릿은 예전에 초창기처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어. 네,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것만 쓰기 때문에 스프링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개념만 갖다 쓰기 때문에 예전처럼 되게 복잡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이제 그 JSP하고 뒤쪽에 이제 프레임워크 쪽으로 이제 가시면은 그것도 이제 규칙이 딱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어려웠던 CBD라는 방법 이제 또 있었어요. CBD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운 방법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처럼 이런 이제 방법으로 또 이렇게 또 지금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곡이 있어요. 왔다 갔다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더 좋은 기술이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또 이제 사장이 되고 막 왔다 갔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이제 안정화가 된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서블릿 JSP까지 딱 끝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딱 하시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고, 그다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준비하겠다 그러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현재 레벨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시더라도 욕 안 먹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줄 알고 이런 거 해봤습니다라고 딱 내밀면은, 예, 어딜 가도, 예, 욕 안 먹어요. 그 정도 레벨이면. 예.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교재 되게 많잖아요. 그래, HTML하고 여러분 다 하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엑기스만 찍어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잘 쓰지 않는 기능들도 사실은 개발자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예. 이게 이제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주 쓰는 명령어 10가지, 20가지 알아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하고요. 자주 쓰진 않지만 비율을 따져가지고 뭐 한 1000가지 정도는 여기서 주기적으로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쓴다, 뭐 한 달에 한 번 쓴다 하더라도 쓰긴 쓰잖아. 그죠? 그런 레벨까지
그 코드를 알면 코드 자체가 이제 그 명령어를 알면 코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 제가 제가 그 몇 개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A부터 Z까지 IT 기술들이 쫙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예제하고 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없는 그런 예제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계속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응용을 잘할까 하는 거는요, 그쪽 부분을 보시다 보면 탁 머리가 터져요. 그게 딱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렇게 조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딱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기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블릿 쪽에 지금 파트 이제 들어오는데, 이거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자바를 하고 서블릿 건너뛰고 JSP를 했거든요. 이제 할 필요 없어.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서블릿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서블릿을 제대로 또 안 다루고 JSP로 넘어가는 파도 있는데, 어차피 뒤에 이제 프레임워크로 가시면 서블릿 개념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비중을 이제 여러분들 일단 서블릿도 자바기 때문에 이제 자바만 제대로 하고 계시면은 프레임워크 쪽으로 하실 때 이해하시는데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서블릿 개념하고 그 서블릿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고요. 예, 요 이제 계층 구조. 그다음에 이제 서블릿을 만들 때는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상속받아서 만든 겁니다. 서블릿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상속받아서 이제 만든 클래스가 서블릿 클래스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블릿의 이제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생명주기. 예. 그래서 태어나고 또 이제 죽고 하는 게 생명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생명주기 메소드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호출이 돼서 실행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 이제 퍼스트 서블릿 해서 이제 서블릿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서블릿 만들었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웹 프로젝트를 어떻게 자, 개발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개발 환경 구성하고 웹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웹 프로젝트 생성해서 실행하는 것까지만 봤어요, 그죠? HTML을 그 실제 이제 문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톰캣에서 서비스 해주는 거를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보는 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블릿을 이제 만드는 걸 한단 말이에요. 실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 서버에서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면요, 그 서버의 톰캣이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 서블릿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캣을 뭐라고 부르잖아? 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램이잖아.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한다고 해서 와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블릿이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해주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일단은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서블릿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쉽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이제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죠. 쉽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 번은 내가 만약에 애노테이션이라든지 이클립스에서 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이런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어렵게 작성해야 되겠구나 한 번만 체크하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복잡한 많은 내용이 아니라 일단 서블릿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익히고 서블릿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세부 상세한 기능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서블릿을 여기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요 그림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서블릿이라는 게 서버 쪽, 우리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고 서버 컴퓨터가 있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인터넷이면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이게 이제 서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버, 서버가 서비스를 하는 쪽을 서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메일 서버, FTP 서버, 또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 하면 웹 서버, 그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요청,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클라이언트 고객이 자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요청해 주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자 여기 이제 짜장면 하는 그릇요. 예, 확인하고 그죠? 짜장면 만들겠죠, 주방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짜장면 나왔습니다 해서 짜장면 이제 갖다 주겠죠, 그죠? 서빙해 주겠죠. 서비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서 서빙해 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서버 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프론트 단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요 클라이언트에 브라우저 있잖아요, 브라우저, 그죠?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클라이언트에는 브라우저가 돌아가겠죠? 웹 프로그래밍과 CS 프로그래밍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PC용 단독으로 실행되는 스탠드얼론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CS 프로그램,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 프로그램하고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랑 좀 다르죠. 개념 앞에 설명드렸죠. CS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를 개발을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쓰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다르면 안 돼. 특정 서버 프로그램과 한 쌍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 결과를 준다 하는 거는 같지만, 얘는 좀 단점이 있었죠.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인터넷 상에서 요 CS 개념을 가져오는데, 요 인터넷 상에서 요 CS 개념이 어떻게 보니까 웹이니까 인터넷 웹을 가지고 쓰는 거라가, 웹 프로그래밍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브라우저만 쓰면 되니까. 그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크롬 브라우저 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까지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근데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지만,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그 해당 서버에 접속했을 때 그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든지 뭐 할 때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은 프론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그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이제 보는 화면이죠, 그죠? 그 이제 프론트 단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프론트 단에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HTML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CSS, 그 다음에 JS 이런 거, HTML, CSS, JS 요거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요런 코드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는 거죠. 문서, 파일이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서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가지고 서버에 접속했을 때 이 HTML과 CSS와 JS라는 자바스크립트죠. 이 코드로 만들어진 HTML 코드를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브라우저가 받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서버로부터 소스 코드를 받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텍스트로 되어 있는 우리 메모장에 보면 소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브라우저는 HTML, CSS, JS, 자바스크립트를 번역하고 해석해서 실행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내장이 되어 있어요, 브라우저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브라우저가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코드를 서버에서 받아서 실행은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제 실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뿌려주죠. 그려주죠. 렌더링 한다고 하는데,
그럼 화면에 뿌려주면 뭐 주 메뉴도 생기고 부 메뉴도 생기고 배너도 생기고 또는 폼 같은 거 양식도 생기고 이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단에 보여지는 부분을 만드는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죠. 예, 요 파트 쪽으로 주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예. 백엔드 개발자는 요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서버 단에서는 보통 이제 DB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서버 단에서 실행이 되고 DB하고 연동해서 뭔가 처리하는 부분들을 요 백엔드 개발자가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버 쪽에서 자, 실행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동적 서비스, 이게 이제 동적 웹페이지, 정적 웹페이지, 동적 웹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뭐가 차이나는지. 그래서 이 서버릿은 요 서버에 탑재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통캣, 예, 통캣 와스 서버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버릿을 만들어 가지고 통캣 와스 서버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다 세팅을 딱 이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요 서버릿은 서버 쪽에서 실행된다 했습니다. 예, 서버릿은 요 서버 쪽에서 실행된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서버릿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 쪽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한 결과만 볼 수가 있어요. 네,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가지고 서블릿 코드를 본다든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본다든지 이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서블릿은 서버 쪽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 요 개념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현업 가시면은 뭐 코드도 잘하는 건 좋지만 이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웹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 그 다른 팀원들하고 대화할 때요, 뭐 서버가 어떻고 뭐 백엔드가 어떻고 마스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예,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화에 끼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그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절대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노출이 안 됩니다. 소스가 무조건 이제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이제 실행된 그 이제 실행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실행 결과물을 뭘로 만들어 주냐면 여기 우리 프론트 쪽에 이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HTML, CSS, JS 이런 코드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 예, 여기 이제 서블릿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서버 단에서 실행되는 서블릿이 아시겠죠? 클라이언트 단에서 서블릿을 이렇게 호출하면 서블릿은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클래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바 할 때 프로그램 만들어 보셨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호출하면 안에 이제 작성된 프로그램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물로 이제 그 뭔가를 출력을 해주는데 그게 뭐다? 이런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말이에요. 소스 코드. 그럼 이 코드들을 어디에 전송하느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해줘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해주면 얘는 요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들에 해서 실행해서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자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서블릿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서블릿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서블릿이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다른데 PHP 보니까 이게 이제 한때 엄청나게 이제 히트 쳤습니다. PHP 엄청나게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SP 배우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웹페이지 만드는 거, 동적 웹페이지 만드는 거 막 따봉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이게 아직까지 PHP는 많이 씁니다. ASP는 조금 이제 쇠퇴했고, 예, PHP 아직까지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요 PHP하고 MySQL하고 연동시켜가지고 DBMS 중에 MySQL 보통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바 쪽에서 이 서블릿 이거 쓰기 불편한데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JSP라는 거 하나 자바 기반인데 JSP라는 걸 하나 웹용으로 또 지원을 해주자. 조금 이제 변형본이죠. 자바의 코드를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실제 실행할 때는 자바 코드로 바꿔가 실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데 이제 가니까 이제 이걸 다 쓰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 개념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JSP로 이 서블릿에 했던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어차피 이 JSP가 서블릿 코드로 바뀌어서 다음에 이제 서블릿 코드니까 자바 코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클래스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돼요. 컨테이너 엔진에서. 예. 그래서 서블릿 JSP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통캣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이런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 다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크롬, 뭐 사파리, 오페라 뭐 이런. 예, 이게 이제 웹 클라이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웹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죠. 웹 클라이언트니까. 예. 서버 프로그램하고 연결할 때는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 그리고 서버 주소만 알면 되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서버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인터넷이고요. 웹 서버가 있고 앞단에 웹 서버가 있고 뒤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 자 이거 와스라고도 부릅니다.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때 요 애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pache.org 사이트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했잖아요. 통계서 그죠? 근데 아파치 재단에서 또 이제 이 와스 말고요. 그 전에 이제 이제 PHP 같은 경우에도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재단 이름과 같은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단에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서버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단에는 애플리케이션 처리는 이 웹서버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웹서버는 정적 페이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정적 페이지만 웹 페이지만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정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정적 페이지 소스 코드만 이렇게 홈 디렉터리에 올려놓으면 얘를 그냥 쏴주는 것밖에 없어. 웹서버는 딴 거 없고요. 파일 열어가지고 안에 텍스트 있죠. 소스 코드 열어가지고 그냥 브라우저 쪽에 전송만 하는 거야. 전송만. 그럼 실행은 누가 해? 정적 페이지 기술은 이 브라우저 안에 이거 해석해서 실행하는 엔진이 있다 그랬죠. 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웹서버 접속하면 딴 거 없어. 그냥 HTML 해서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웹서버는 그 HTML 파일 열어가지고요. 안에 내용 읽어가지고 계속 전송해 주는 거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그러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요 코드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요것만 있으면 정적 페이지인데 이제 동적 웹 페이지 이제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웹 서버로는 안 돼. 왜냐면 동적 웹 페이지가 되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지는 결과가요 계속 달라져야 되거든요. 실시간 뭐 처리 같은 거 하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이제 앞에 그림에서 사람이 있는데 정보가 바뀌었어. 야 이대리 이 정보 바뀌었으니까 또 업로드 해야 하면 이 사람이 막 소스 건드려 가지고 수정해서 업로드하고 야 또 바뀌었어. 뭐 한 2분 뒤에 되니까 내가 또 데이터 또 새로 왔으니까 이거 입력해 가지고 또 올려놔. 또 만들어 얘 해가지고 편집기 들어가 가지고 수정해서 올려놓고 사람이 이 작업을 초창기에 했단 말이에요. 정적 페이지만 됐을 때는. 그죠? 그러면 이제 동적 페이지라는 개념이 이제 사람이 없애버리니까 사람이 할 거를 프로그램이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제 그 통캣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자 와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건데 얘가 하는 이제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서블릿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 할 때 대표 ASP, PHP, JSP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JSP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블릿이나 JSP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자 이거지. 브라우저에서 자 웹서버를 이제 요청한 거예요. 요청을 했는데 프로그램 실제 이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기능을 요청한 거예요. 뭔가 계산 처리해가지고 뭐 환율 계산 같은 거 있죠.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예. 얼마를 이제 내가 원한데 이거 달러로 계산할 때 얼마인지 그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근데 환율이 계속 바뀌잖아. 하루에 한 번씩 바뀝니까? 하여튼 뭐 계속 바뀌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소스를 하루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 누가 그걸 바꿀 거예요? 프로그램이 하루에 한 번씩 바뀐다 그러면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자 환율 계산하는 그쪽 그런 이제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서블릿이나 JSP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딱 들어왔는데 그 정적 페이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동적 페이지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뭔가 처리해서 결과를 받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요청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이제 서블릿이나 JSP를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자기가 처리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서블릿하고 JSP는 내가 못 처리 못하니까 자 와스 너한테 이제 줄 테니까 네가 처리해. 통캐시라는 와스가 이 서블릿을 실행해달라는 요청, JSP를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통캣 컨테이너에서 이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에 프로그램을 작성한단 말이잖아요. JSP든 PHP든 프로그램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DB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요. 서버하고 JSP하고 이렇게 DB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연동이 돼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만약에 목록으로 HTML 코드 생성하는 거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로도 HTML 코드 생성할 수 있었죠. 만약에 드롭다운 목록이 있는데 뭐 2000년부터 해서 2040년도까지 연도를 뜨게끔 해라 하면 그거 HTML 태그로 옵션 태그로 만들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편집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근데 다큐멘트 라이트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출력문에 넣어버리면 폼은 돌려버리면 세 줄이면 끝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서블릿이나 JSP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 쪽에서 이제 실행된다 이거예요. 서버 쪽 프로그램 랭귀지들은 ASP나 PHP나 JSP 서버 이런 것들은 서버 단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실행돼서 결과만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SP나 PHP나 뭐 다른 그걸 언어를 배우시다가 서버 사이드 쪽에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면 이 개념은 똑같아요. 됐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실행되기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소스가 이게 브라우저 쪽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스 볼 수는 없어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 호출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결과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스가 서블릿이든 JSP 요청이 오면요. 여기서는 서블릿만 이제 우리가 서블릿 하니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서블릿을 호출해서요. 이제 서블릿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 서블릿이 출력한 결과 값을 이제 받는 거예요. 리턴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 와스 통캣 와스가 이제 웹서버한테 결과 값을 건네주고 다시 웹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그 결과 값을 전송해주면 브라우저는 이 코드를 받아서 이제 실행해주는 거지. 화면에 메뉴도 뿌리고 테이블 표 목록도 출력해주고 폼도 출력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에 자 서블릿이 뭐다? 서버 쪽에서 실행이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동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바 클래스다. 결국에는 서블릿은 뭐다? 자바다. 그래서 자바를 모르면은 서블릿이든 JSP든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서블릿이든 JSP든 다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변환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건 자바 코드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끼리 서로 서블릿, JSP, 자바 클래스 서로 막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거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시간에 하여튼 그런 클래스들을까지도 다 서블릿, JSP 하실 때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렸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빨리 좀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그 서블릿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서버 쪽에서 실행된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블릿은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서버 쪽에서 실행되면서 기능을 이제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자 정적인 웹 프로그램 문제점을 이제 보완을 해준다. 그래서 정적 프로그램 웹페이지와 동적 웹페이지 차이점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다.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서블릿 사용하시면. 다음에 이제 스레드 방식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바로 만들어져서, 자 자바의 특징, 객체 지향, 이런 이제 특징.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져서 좀 웃긴데, 서블릿이 자바입니다. 자바, 그죠? 네. 자바 클래스.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에서 실행된다.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종류에 상관없이 실행이 되고요. 그 보안 기능을 정의하기 쉽고,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 시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서블릿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톰캣 9버전이죠. 네, 톰캣 9버전이고요. JSP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얘기합니다. 톰캣, 예, 톰캣을 WAS라고 하잖아요,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예. 근데 이제 요 JSP 서블릿 컨테이너 라고 하면 이 WAS 톰캣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메이커 이름이고, 톰캣은. 예. 우리 뭐 자동차도 보면 뭐 그랜저가 있고 뭐 에쿠스가 있고 뭐 제네시스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톰캣.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와스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와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바 기반의 이제 제우스라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예, 국내 회사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로직, 뭐 웹스피어, 이거 외국 회사가 만든 거예요. 예, 예,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갔을 때 와스를 건드려야 된다, 와스 세팅해야 된다 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톰캣은 건드려 봤지만 다른 와스 서버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매뉴얼 다 있어요. 매뉴얼 보고, 예, 개념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이게 이제 유료로, 예, 그 상용으로 이제 제공되는 건데, 톰캣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이보스라든지 뭐 여기 이제 CBD 이제 방식으로 아까 이제 개발하는 방식 중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제 EJB, 엔터프라이즈 자바빔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런 컨테이너 기능 제공하는, 예, 그런 이제 와스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와스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요 톰캣이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처음에 개발자가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